우리 큰애는 대기업 다니는데 너희 딸은 뭐 한다고? 2025년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교회 앞 카페에서 박순이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나정화 68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지기 교회 친구 넷과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왔어요. 김미선, 박순희, 이영란, 그리고 저. 젊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자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모임은 달라졌어요. 자녀 비교, 며느리 험담, 끝없는 하소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답이 없어. 밥도 제대로 못해. 김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해주지 뭐.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커피잔을 들고 입술을 적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란이 내는 아들이 잘해주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안 줘. 우리 집만 손해야. 영란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저기 섞여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딸이 서울에서 산다며? 자주 와? 미선이 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도 못 와?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와. 순이가 혀를 찼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 뒤를 주무르며 안경을 벗었다 썼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오후 4시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보자.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숨만 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텅 빈 집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모임 어땠어요? 그냥 그랬지 뭐.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 힘들면 말해요. 억지로 맞추지 말고.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제 말버릇이 나왔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들. 하지만 요즘 그들과 있으면 더 외로웠어요. 웃으면서도 속은 불편하고 듣는 척하면서도 귀를 닫고 싶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모임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희 딸은 뭐 한다고? 우리 며느리는 답이 없어. 그것도 못 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이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다음 날 밤 11시 막 잠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환하게 빛났어요. 김미선이었습니다. 또 미선이구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화야, 자고 있었어? 미안.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안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또 그랬어. 오늘 내가 반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선이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응, 그랬구나 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예약이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이만 자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자. 근데 정화야, 너만 믿어. 너는 날 이해해주잖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곧 단체 카톡방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불을 켜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란이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지난주 경조사비 정산 다시 해봐. 내가 더 많이 낸 것 같아. 순이가 답장했어요. 아니야, 계산 맞아. 내가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내가 더 냈어. 영수증 다시 보자. 영란이가 다시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동 소리가 계속 느껴졌어요. 제발 그만 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나정아 씨,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위험도 보여요. 스트레스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회 모임, 밤에 전화, 단체방 논쟁. 조금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건강 나빠져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위장약과 수면제였어요.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 속으로 물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봉지에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정화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만나서 밥 먹자. 또 하소연 들으러 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제가 거절했어요. 왜? 어디 아파? 미선이 물었습니다. 위험이 좀 있어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푹 쉬어. 근데 나 좀 답답한데 전화로라도 이야기할까? 미선이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쉬고 싶은데. 한숨이 나왔어요. 미선아, 오늘은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알았어. 푹 쉬어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7시 단체방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순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모임 장소 어디로 할까? 저번 카페 음료 너무 비싸. 영란이가 답장했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자. 근데 거기서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나 했어? 말도 안 돼. 메시지가 또 이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알림을 껐어요.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장약을 먹었지만 속은 여전히 쓰렸어요.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9월 20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열고 설정 버튼을 눌렀어요.
알림 끄기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밤에는 편하게 자야겠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오늘 저녁에. 제가 말을 끊었어요. 미선아, 미안한데 밤 10시 이후엔 전화 받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미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래. 근데 나는 밤에 이야기하는 게 편한데. 미안해. 근데 나는 밤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낮에 전화할게. 미선의 목소리가 서운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수채화 초급반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림을 배워볼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교사 생활과 혼자 딸 키우느라 취미는 다 포기했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나정화, 68세, 초급자. 펜으로 적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첫 수채화 수업에 갔습니다. 도서관 2층 작은 강의실이었어요. 책상마다 물감과 붓, 도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주예요. 65세고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정화예요. 68세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은주 씨가 물었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같이 배워요. 은주 씨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하늘 그리는 법을 배워볼게요. 파란색과 흰색 물감을 섞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칠했습니다. 파란색이 번지며 퍼져나갔어요. 신기하고 평온했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정화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서관 1층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정화 씨는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씨가 물었어요. 젊었을 때 좀 그렸는데 오래됐어요. 은주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요즘 시간이 많아서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화는 그림 이야기로만 이어졌습니다. 자녀 자랑도, 며느리 험담도, 하소연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 배운 기법과 다음 시간에 그릴 그림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주 씨가 말했어요. 다음 목요일에 또 봬요. 네, 그때 봬요.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요즘 왜 연락 안 돼? 단체방 알림도 껐다며? 응, 요즘 잠을 못 자서 알림을 껐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친구인데 그 정도는. 순이가 섭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밤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낮에라도 연락해. 순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밤 전화도 단체방 알림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그린 파란 하늘이 떠올랐어요. 붓에서 번져나가던 물감의 색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었구나.
9월 27일 목요일 두 번째 수채화 수업에 갔습니다. 도서관 2층 강의실 문을 열자 은주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정화 씨, 여기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배워요? 제가 물었어요. 나무 그리는 법이래요.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무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갈색으로 나무줄기를 그리고 초록색으로 잎을 점점이 찍는 방법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도화지에 나무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무 모양이 나타났어요.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화 씨 그림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은주 씨가 제 도화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제가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또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주문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제가 대답했어요. 은주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래요 하고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주 씨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자녀가 몇이냐, 남편은 어떠냐, 경제 사정은 어떠냐 같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그림 이야기만 나눴어요. 이게 편한 관계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강의실도 은주 씨도 익숙해졌어요. 오늘은 꼭 그려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꽃을 그렸어요. 수채화 물감이 번지며 만드는 무늬가 신기했습니다. 붓질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업 후 카페에서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차 한 잔 더 할까요? 제가 맛있는 찻집 알아요.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수채화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하소연 듣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는 시간. 10월 5일 수요일, 교회 모임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갔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정화야,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순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 우리 나이에 뭐가 바쁘다고. 순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정화야, 요즘 우리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30년 친구인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 뒤를 주무르며 안경을 벗었다 썼어요.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건강? 뭐가 안 좋은데? 영란이가 물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즉, 그건 약 먹으면 되잖아. 우리도 다 그런 거 있어. 순이가 혀를 찼어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이야기만 했어요. 오후 4시 모임이 끝났습니다. 헤어지며 미선이 말했어요. 정화야, 내일 전화할게. 할 이야기 있어. 또 1시간 넘게 하소연 듣는 건가? 한숨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채화 모임과 교회 모임. 같은 친구 모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10월 8일 화요일 수채화 수업 후 은주 씨가 소개한 찻집에 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습니다. 정화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편안해 보여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평화로웠습니다.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였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밤 전화가 없었어요. 알림을 꺼둔 단체방도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마신 캐모마일 차 향이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2025년 10월 20일 토요일 도서관에서 수채화 소모임 전시가 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운 그림들을 전시하는 자리였어요. 아침 9시 도서관 1층 전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수강생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제 그림 3점도 있었습니다. 가을 느티나무, 커피 한 잔, 혼자 앉은 의자. 정화 씨 그림 여기 있네요. 은주 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떨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림 정말 좋은데.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전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축사를 하고 선생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관람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그림 앞에 멈춰 섰어요. 이 그림 따뜻하네요. 색감이 참 좋아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게 인사했어요. 오전 11시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화야. 돌아보니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미선, 순이, 영란. 셋이 함께 전시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화야, 여기서 뭐해? 미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전시 구경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저기 걸린 그림에 내 이름이 있던데? 순이가 제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내가 그림을 그려?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수채화 배우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 그림 앞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야, 우리 몰래 이런 거 했어? 미선이 섭섭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몰래 한 건 아니고.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려줬으면 같이 왔지. 우린 30년 친구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 전화도 안 받고 단체방도 조용하더니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영란이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목 뒤를 주무르며 안경을 벗었다 썼습니다. 저 요즘 건강도 안 좋고 쉬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말해줘야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때 은주 씨가 다가왔어요. 정화 씨, 관람객이 그림 질문하시는데요. 아, 네. 잠깐만요. 제가 은주 씨를 따라가려는데 미선이 팔을 잡았어요. 저 사람 누구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수채화 모임에서 만난 친구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새 친구 사귀었구나. 우린 버리고. 순이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요즘 우리 피하는 거 다 알아.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선아, 여기서 이러지 말자. 제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30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우린 어떡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요즘 그 모임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다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순이가 물었어요. 자녀 비교하고 며느리 험담하고 밤낮 없이 전화하고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영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해?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싫어요. 더 이상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알았어. 내가 우릴 싫어한다니 뭐 어쩔 수 없지. 세 사람은 돌아서서 전시장을 나갔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은주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저녁 6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30년 친구들이라는 방 이름이 보였어요. 알림을 껐지만 메시지는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과거 메시지들을 봤어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또 밥을 안 해줘. 큰애가 요즘 연락도 안 해. 경조사비 정산 다시 해봐. 너희 집은 얼마나 보냈어? 1년치 메시지가 거의 다 불평과 논쟁이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말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더 올라가 봤습니다. 2023년, 2022년. 예전에는 달랐어요.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산책할까? 이 식당 음식 맛있어. 다음에 같이 가자. 따뜻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속으로 물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8시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좀 싸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요? 딸이 물었어요. 응. 내가 수채화 배운다는 거 알고 섭섭해하더라. 제가 설명했어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제가 말끝을 흐렸어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편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건강 나빠진 거 제가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단체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나가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밤 9시 저는 결심했어요. 단체방 설정을 눌렀습니다. 맨 아래에 나가기 버튼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30년 기록이 담긴 방. 하지만 최근 1년은 저를 아프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야 해. 속으로 다짐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방이 사라졌어요.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밤 전화도 비교도 하소연도 듣지 않아도 됐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울리자 받았어요.
왜 나갔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 친구인데 그냥 나가? 한마디 말도 없이? 미선이 소리쳤어요.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를 못해? 넌 우릴 무시하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모임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자꾸 비교하고 험담하고 밤낮 없이 전화하는 게 저는 힘들었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왜 혼자 참고 있다가 갑자기 이래? 미선이 울먹였어요. 말해도 안 들었잖아요. 제가 밤 10시 이후 전화 받기 힘들다고 했을 때도 그냥 낮에 하면 된다고만 했잖아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미선은 한참 침묵했어요. 좋아. 알았어. 내가 우릴 짐으로 느낀다니 뭐 어쩔 수 없지. 미선아. 제가 불렀지만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졌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수채화 수업에 갔습니다. 은주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화 씨,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뭐 그려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을산이래요.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붓을 들고 도화지에 산을 그렸습니다. 갈색과 주황색으로 가을산을 칠하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은주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3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겨울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화야. 돌아보니 박순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어요. 아, 순이야.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전시회에서 헤어진 후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트 매장 음악만 들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잘 지내요. 순이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냥 그렇지 뭐. 순이가 대답했어요. 또 침묵. 예전 같으면 카페에 앉아 2시간은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려? 순이가 물었어요.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배우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취미 생기니까. 순이가 작게 웃었어요. 순이 씨는 요즘 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특별한 거 없어. 순이가 장바구니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침묵.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선이가 많이 섭섭해했어. 알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내 선택이니까. 순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좀 생각해봤어. 우리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에요. 순이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도 알아. 요즘 모임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우린 그게 편했어. 하소연하고 비교하고. 그게 우리 위안이었거든.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던 거지. 넌 그런 게 힘들었고. 순이가 말했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내 말 제대로 안 들어줬어. 순이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집에 일찍 가야 해서. 네, 잘 가요.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섰어요. 정화야. 네. 제가 멈춰 섰습니다. 건강 챙겨. 순이가 말했어요. 순이 씨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분도 안 되는 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최소 2시간은 이야기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채소를 고르며 생각했어요.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거구나.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며 떠올렸어요. 순이의 미안해라는 말. 그리고 건강 챙겨라는 마지막 말. 30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거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짧은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였어요.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슬프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면 괜찮았습니다. 저녁 6시 은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 씨, 내일 수업 끝나고 영화 볼까요? 좋은 영화 개봉했대요.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2025년 12월 20일 금요일, 저는 혼자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이 선물한 펜션 숙박권이었어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엄마만의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말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여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이혼 후에는 딸과, 요즘엔 교회 친구들과 단체로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도 없고 딸은 바쁘고 혼자 가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릉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로 갔습니다. 12월의 바다는 차가웠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를 바라봤어요. 혼자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앉고 싶으면 앉았어요. 파도를 보고 싶으면 한없이 보고 지루하면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4시 바닷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핫초코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보였어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단체방 알림도 없고 밤 전화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이게 평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 펜션으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숫자 많은 친구보다
이 평화가 더 소중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바다를 다시 찾았어요.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짝였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교회 모임, 밤의 전화, 단체방 논쟁, 건강검진, 수채화 모임, 전시회, 단체방 나가기, 순이와의 짧은 안부.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웃음이 났어요. 68세에 새로 시작한 거였어요. 30년 관계를 정리하고 새 친구를 만나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오전 10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노년에 필요한 건 오래된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모 없이 지킬 수 있는 거리와 일상의 평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휴대폰을 켜니 은주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때 봬요. 네, 잘 다녀왔어요. 화요일에 봬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숨 쉴 틈을 주는 관계가 소중했어요. 저녁 6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 바다가 참 평화롭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 목소리 좋아졌어요. 편안해 보여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편해졌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집, 혼자 있는 공간.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평화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